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유럽 축구 리그 이제는 두세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 3주 뒤면은 유럽 5대 리그의 일정들이 끝나고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적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그에 앞서 많은 팀들의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허스퍼가 어떤 선수를 영입하고 또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수들과 함께 뛰게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남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영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짠돌이로 알려졌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이번에는 돈을 어느 정도 풀게 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패배할 때 너무나 돋보였던 선수 마르크 쿠쿠렐라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올 시즌을 지켜보면서 쿠쿠렐라 선수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비단 토트넘과의 경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기에서 왼쪽 측면에서 정말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쳐주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노련하고 또 공격적으로도 잘 풀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서도 스페인의 올림픽 대표로도 굉장히 잘했었고 헤타페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었고 이 선수가 알려진 것에 비해 정말 좋은 포텐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프리미어리그에 오자마자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성사 가능성은 알 수 없겠지만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쿠쿠렐라 영입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여기에 플러스 지난해 여름에 영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파우 토레스의 영입 가능성도 다시 살아난 상황까지 토트넘의 최신 이적설 어떤 내용인지 세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이번 이적 시장에 최소한 6명의 영입을 요청했다는 얘기를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에서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 이후 몇몇 매체에서도 더 보도를 했었고요. 7, 8명까지도 데려올 수 있다. 나가는 선수에 따라서는 정말 스쿼드의 절반을 갈아치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야만 토트넘은 콘테 감독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이 원하는 것은 이번 시즌처럼 중도에 왔던 이번 시즌처럼 4위를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4위는 깔고 가고 리그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팀이 되기를 원하는 데 사실은 콘테 감독이 직접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당장 그렇다고 다음 시즌에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이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현실성을 가진 팀을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팀을 이끌고 싶다라는 겁니다. 일단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예산적으로도 훨씬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유로파리그 진출을 토트넘이 확정을 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가 동시에 또 가능한 미션이 있고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다음 시즌 리그에서 정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시즌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 콘테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설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반박은 했지만 토트넘과 남아있는 계약 1년을 무조건 이행한다라는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름 이적 시장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지를 확실하게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콘테 감독은 올 여름,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 다니엘 레비 회장과 직접 만나서 팀을 위한 베스트 솔루션에 대해 얘기를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다 관철시킨다 이걸 떠나서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고 구단이 가능한 거 조율해서 어느 정도 나에게 부합한다고 보면은 그대로 가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서 가장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수비일 겁니다. 공격 라인에 손흥민, 케인, 쿠루세프스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미드필드 라인도 보강이 필요하긴 하지만 3백 같은 경우에는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로메로가 로테이션을 돌리기 어려울 정도로도 확고한 3백인데 실제로 근데 그 선수들도 완벽하게 속적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벤 데이비스가 콘테 감독이 오면서 분명히 좋아진 선수 같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벤 데이비스로 1년 내내 간다? 이건 어렵고요. 벤 데이비스보다 좀 더 좋은 선수가 와서 벤 데이비스도 뛰면서 서로 좀 시간을 나눠 가지면서 더 강화되는 3백이 돼야 하고 에릭 다이어도 분명히 콘테 감독이 오면서 훨씬 노련해진 것은 맞지만 이 포지션에는 조금 더 리더십을 갖추고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조금 더 퀄리티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수비진의 리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진에 있는 올리버 스킵 같은 경우에는 부상만 털어낸다면 벤탄쿠르와 후이비에로와 함께 로테이션이 되면서 좀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다 보니까 물론 미드필드 라인에 한 명의 선수가 더 필요하긴 해도 일단 최우선으로 영입을 하고 보강해야 되는 것은 3백이다. 여기에 좌우 윙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맷 도어티가 콘테 감독이 오고 나서 정말 환골탈태를 했고 로얄과 세세뇽도 리버풀과의 경기를 잘해주곤 했지만 결국에는 윙백에서의 좀 플레이가 좀 마무리가 아쉽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퀄리티가 아쉽다. 여기에 수비적인 면도 기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무리뉴 감독 시절에 영입이 됐던 세르히오 레길론 같은 경우에는 입단 첫 시즌이었던 지난해는 정말 잘해줬지만 올 시즌에는 부상 문제도 있었고 또 수비적으로 아쉬운 면도 있었고 또 마무리 상태에서의 판단력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조금씩 부족하단 말이에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려온 선수긴 하지만 분명히 레알 마드리드가 내준 이유를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레길론 선수를 올 시즌에 정리하면서 새로운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세뇽 영입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토트넘이 잉글랜드 팀이다 보니까 잉글랜드 무대에서는 홈그로운 규정, 잉글랜드에서 잘한 선수들을 또 어느 정도 구단에 보유를 해야 되는데 레길론과 세세뇽 중에 세세뇽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실제로 콘테 감독이 온 뒤에는 오히려 레길론이 몸 상태가 좋을 때도 세세뇽을 먼저 내세웠던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레길론은 또 라리가에서 원하는 팀들도 있는 상황 속에서 레길론을 좀 이적을 시키고 그 자금을 영입 자금에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세뇽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버풀과의 두 경기에서 모두 잘했고 특히 이번 리버풀과의 지난 주말 경기에서 살라도 잘 막아줬고 또 측면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면서 잠재력을 보이긴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어린 선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무엇보다 경험치가 많이 필요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런 선수를 주전 옵션으로 내세우면서 시즌을 치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쓰면서 컵대회 위주로 뛰고 주전 선수의 체력이 힘들 때 정도 그리고 전술적인 필요성이 클 때 정도 뛰게 해야 되지 세세뇽은 두 번째 옵션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현재 세세뇽에게도 밀릴 정도인 레길론을 내보내고 세세뇽을 두 번째 선수로 두고 첫 번째 왼쪽 윙백이 와야 된다는 것인데 그 최우선 타깃이 바로 마르크 쿠쿠렐라 선수로 거론된 것입니다.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오랫동안 성장을 한 마르크 쿠쿠렐라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머리도 뽀글뽀글 파만 머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제2의 뿌요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뿌요는 오른쪽을 기반으로 뛴 선수긴 한데 쿠쿠렐라는 왼쪽에서 뛰긴 하지만 센터백과 풀백과 윙백이 다 되니까 그런 비교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바르셀로나에선 조르디 알바가 주전으로 잘 뛰고 있다 보니까 출전 시간을 많이 얻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1군 선수가 된 이후에는 에이바르로 이제 매각이 됐다가 바이백 조항을 통해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또 헤타페로 임대가 됐고 에이바르에서도 헤타페에서도 잘했지만 결국에는 바르셀로나에서는 출전 시간을 얻기가 어렵다 보니까 2020년 여름에 헤타페로 완전 이적을 했어요. 1180만 유로라는 적지 않은 이적료가 투자가 됐고 그리고 한 시즌을 정말 잘 뛰고 나서 지난해 여름에 1800만 유로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브라이턴으로 왔는데 정말 저렴한 가격에 온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왼쪽 풀백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좋은 수준의 왼쪽 풀백들의 몸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불과 1800만 유로 현재도 이적 시장 가치는 2000만 유로로밖에 측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는 만 23세도 이제 지난 시점이 되다 보니까 나이도 이제 20대 중반으로 좀 올라온 나이니까 투자 가치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몸값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더 경험을 쌓고 더 경기를 할수록 좋아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브라이튼에서 보낸 이번 시즌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몸값은 더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몸값이 오른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야말로 쿠쿠렐라를 살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의 이적시장 전문 매체인 피차에스가 5월 5일자 보도를 통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최우선 목표가 마르크 쿠쿠렐라라는 보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토트넘이 쿠쿠렐라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일단 이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크 쿠쿠렐라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영입하고자 하는 최우선 타깃이다. 지난해 여름 브라이튼에 합류한 스페인 레프트백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영입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을 위해 열세가 될 프로젝트로 이적 시장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다양한 요구 조건에 맞는 최고 수준의 선수 영입으로 선수단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콘테 감독이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콘테 감독이 요청한 포지션 중 하나는 윙백이다. 세르히오 레길론이 떠날 수 있다. 현재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상황이다. 이 자리에 영입 선수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윙백 자리를 더 강하게 해줄 마르크 쿠쿠렐라다. 올 여름 브라이튼에 입단해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최고의 영입작 중 하나로 꼽히는 쿠쿠렐라는 올 시즌 그레엄 포터 감독이 보낸 시즌의 기반이 되는 조각이다. 쿠쿠렐라의 인상적인 경기력을 콘테 감독이 주목하고 있다. 쿠쿠렐라는 콘테 감독의 전술 구상에 이상적인 선수다. 센터백까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쿠쿠렐라는 2천만 유로 이적료가 평가되고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여겨진다. 호세 히메네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 다른 영입 타깃보다 훨씬 싸다. 문제는 브라이튼이 한 시즌 만에 쿠쿠렐라를 매각하겠냐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라 마시아에서 자란 쿠쿠렐라를 원하는 팀들은 더 있다. 바르셀로나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얘기들을 본다면 토트넘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우루과이 수비수인 호세 히메네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선수도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이 가능한 콘테 감독이 원하는 전천후 수비수고요. 밀란 슈크리니아르는 콘테 감독이 오기 전부터도 토트넘이 원했던 강력한 센터백인데 이 선수들은 거의 다 4천만, 5천만 유로 하는 높은 이적료가 들기 때문에 현실성도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쿠쿠렐라의 이적료가 시장에서 2천만 유로로 평가되더라도
보도대로 브라이튼이 영입한 지 한 시즌밖에 안 됐고 이제 막 잘하고 있기 때문에 1,800만 유로를 주고 샀는데 2,000만 유로에 팔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 2배는 튀길 것이다. 3,500만 정도를 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를 투자하더라도 다른 타깃보다 싸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됐다. 저는 그런 이유에서 쿠쿠렐라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는 레길론을 매각한 돈에다가 플러스까지 얹어서라도 데려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쿠쿠렐라는 좋은 선수고 여기서 얘기한 대로 센터백까지 소화할 수 있다. 왼쪽 풀백과 왼쪽 센터백이 되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의 자리에 그대로 쓸 수도 있으면서 벤 데이비스가 뛸 때 왼쪽 윙백으로도 뛸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 전술적으로 굉장히 활용 가치가 크고 팀의 로테이션 과정에서도 선수들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쿠쿠렐라가 개인적인 기록 자체가 그 공격 포인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아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33경기에 나가서 1골 1도움이고 그 한 골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맨유전 4대0 대승 과정에서 처음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었던 것인데 그때 개인적으로 눈물도 흘리고 감격을 했거든요. 이 선수가 정말로 가진 실력에 비해 그 저평가되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지 않고 또 많이 나서지 않고 스페인 대표팀에도 아직 안 들어가서 뛰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23세 대표 소속으로 어쩔 수 없이 대표팀 선수들의 코로나 문제 때문에 뛰었던 그 한 경기 말고는 이제 대표팀 경력이 없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안 붙었을 뿐이지 분명히 이 선수는 브라이튼이 배출한 벤 화이트라든지 다른 팀으로 이적시킨 여러 선수들처럼 더 큰 팀에 가서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르셀로나가 다시 영입을 원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쿠쿠렐라를 바르셀로나가 시급하게 데려와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이 충분히 투자를 한다면 데려올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쿠쿠렐라는 우리 팬들에게도 조금 익숙할 수 있습니다. 백승우 선수, 이승우 선수, 장결희 선수가 바르셀로나 마마시아에서 활동하던 때에 주전 레프트백이 이 선수였어요. 바르셀로나 유소팀에서 1998년생이다 보니까 같은 나이대죠. 게다가 이제 이 선수의 활약 때문에 장결희 선수가 왼쪽 윙에서 왼쪽 윙백으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도 많이 경기를 못 뛰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측면 공격수 포지션의 경쟁이 심해서 장결희 선수를 라마시아, 바르셀로나 유소팀이 왼쪽 풀백으로 좀 전환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쿠쿠렐라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역시 거기서도 좀 밀리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이런 좀 어렸을 때부터 기대를 받았고 실력이 좋았던 쿠쿠렐라가 바르셀로나 1군 선수는 못됐지만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빛을 발하고 있고 이번에 레길론이 나가고 토트넘으로 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쿠쿠렐라 선수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명의 스페인 수비수가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데요. 사실 파우 토레스가 직접 조금은 암시하기도 했었고 스페인 언론에 밝히기도 했었지만 파우 토레스가 지난해 여름 토트넘의 오퍼를 받았지만 이제 거절했다는 얘기들을 이제 밝혔거든요. 비아레알이 더 적은 돈을 주는 팀이긴 하지만 더 야망이 있고 좋은 축구를 하고 있고 더 트로피를 노릴 수 있는 팀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고 실제로 이제 비아레알이 올 시즌에도 챔스 4강에 올랐고 지난 시즌에도 유로파리그 우승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화제를 모으던 팀인데 이제는 파우 토레스가 한 번은 점프해야 되고 새로운 무대로 도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아레알 소식통으로 알려진 차비 호르케라라는 이 스페인의 언론 지망생이 트위터와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로셀소가 지금 비아레알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임대 신분이에요. 근데 로셀소의 이적료를 비아레알도 온전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셀소와 파우 토레스를 맞바꾸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맞바꾸는 건 아닙니다. 분명 파우 토레스가 왼발잡이 센터백으로서 세계적인 관심과 기대와 또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더 인기도 높고요. 그래서 몸값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로셀소를 주고 여기 현금을 얹어서 파우 토레스의 몸값을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 파우 토레스를 비아레알이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현금을 이만큼 가져와도 그 돈으로 적절한 영입을 할 수 있을까도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로셀소는 임대 선수로 데려와서 올 시즌 후반기에 너무나 잘해줬고 잘 적응하고 있고 라리가에 맞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로셀소를 품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로셀소를 품는 과정에서 토트넘이 원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돈도 돈이지만 파우 토레스라는 점에 있어서 양 팀이 이런 협의만 잘 한다면 파우 토레스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충분히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게다가 파우 토레스가 토트넘을 거절했을 때는 콘테 감독이 없던 때였거든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라는 명장이 있고 토트넘의 비전이 더 크다라는 걸 봤을 때는 지금 맨유와 첼시도 파우 토레스를 원한다고는 해요. 첼시는 일단 안토니오 리디거가 떠나게 됐고 레알 마드리드로 가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 센터백이 필요하고 맨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맥과이어가 굉장한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한데 맨유는 일단 에릭 테나 감독이 확실하게 부임을 하고 팀을 살피고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첼시 같은 경우는 구단 인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반대로 토트넘은 지금 당장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먼저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파우 토레스는 스페인 라리가의 규정 때문에 이미 바이아웃 금액이 걸려 있습니다. 5,500만에서 6천만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로셀소를 아무리 싸게 잡아도 3천만 유로 정도를 이제 평가한다고 봤을 때는 나머지 절반의 금액만 투자를 한다면 파우 토레스를 데려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 이 6천만 유로라는 돈을 통해서, 현금을 통해서 파우 토레스와 쿠쿠렐라를 다 데려올 수 있다. 레길론과 로셀소를 정리하는 순간 생길 수 있는 자금 플러스 선수를 2명을 보강하면서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맨유, 첼시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콘테 감독의 존재, 주전 경쟁의 확실성,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의 메리트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토트넘이 파우 토레스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영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로리스 골키퍼의 백업 자원으로 현재 웨스트브롬에서 뛰고 있는 샘 존스톤의 영입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샘 존스톤이 오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 잉글랜드 선수로서 역시 홈그로운을 충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수를 골키퍼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콘테 감독이 6명의 선수를 최소한 원한다고 했는데 백업 골키퍼, 센터백, 왼쪽 윙백, 오른쪽 윙백,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하게 윤곽이 나오진 않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는 여러 선수들의 이름이 오갔지만 유력하게 점쳐지는 선수는 없어요. 오른쪽 윙백은 제드 스펜스라든지 윌프리드 싱고라든지 토리노에서 뛰고 있는 이 세리에 윙백이 거론되고 있는데, 홈그로운을 생각한다면 제드 스펜스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왼쪽 라인을 아예 스페인 선수들로 꾸리고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수도 외국 선수를 데려오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홈그로운까지 고려했을 때 제드 스펜스라는 좀 오른쪽 윙백은 잉글랜드 자원이 있는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쿠쿠렐라가 올 거면 보시는 대로 왼쪽 윙백과 왼쪽 센터백도 되기 때문에 다이어 선수의 자리에도 스테판 더프레이를 데려온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파우 토레스를 3백의 중앙에 세우고 그 옆에 쿠쿠렐라를 세워서 스페인 선수들끼리 조금 이제 호흡이 잘 맞으면서 또 로메로까지 스페인어를 쓸 수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이니까 훨씬 더 이제 유기적으로 3백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파우 토레스, 데이비스, 쿠쿠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쿠쿠렐라와 데이비스가 함께 뛰면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대 팀에 맞춰서 전술을 짤 수 있는 그런 영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쿠쿠렐라와 파우 토레스가 이 이적 소문대로 정말 오게 된다면 토트넘의 배우 라인은 빌드업 시의 퀄리티와 수비 시의 안정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다. 정말 획기적으로 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선수들이 실제로 토트넘에 오게 될지 여부는 계속해서 나오는 보도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믿을 만한 소식, 의미 있는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전문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또 스페인 현지에서 넘어오는 독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 또 해외 축구 핵심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한준TV가 유튜브에서는 새로운 채널로 개설이 됐습니다. 새 채널로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